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낮 동안에도 시야가 뿌옇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면서 오늘 대기의 질이 최악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외출을 하실 때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낮 동안 연무나 방무가 남을 수 있겠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포근한 날씨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9도, 영덕 10도, 포항과 경주가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낮 동안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오전 한때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자 시장 직속 청렴코를 개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혁신과 함께 각종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경주시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외부 청렴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내부 청렴도는 4등급을 기록해 지난 2년 동안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자 경주시가 청렴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시장에게 바로 신고해 처리하는 청렴코를 개설했습니다. 또 감사관을 외부에서 채용하고 인허가 부서는 2년 이상 근무자를 전원 교체하는 등 다양한 청렴도 개선 대책을 추진합니다. 팀장급 이상으로 개인 청렴도 평가를 해서 인사에 또 반영할 생각이고요. 또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최하위의 오명을 벗고 우수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단체는 청렴도가 낮은 것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학연과 지연 등의 문제점이 크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부 감찰 강화와 시민 감사관제 권한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렴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의혹에 대해서 내부 감찰 제도가 강화돼야 됩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경주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제도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과 함께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재해 사전 예방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의 75%인 12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재난예경보 시설 설치와 보수 보강, 폭설 대비 장비 구입, 재해 취약 시설 정비 등 30건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대와 계명대에 있는 향토생활관 입사 신청을 받습니다. 향토생활관 선발 인원은 대학별로 신입생과 재학생 등 30명씩 모두 120명이며 입사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거주기간과 생활 정도, 출신 학교, 학교 성적 등에 따라 입사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경북의 연어 취업 방류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단순한 개체수 늘리기 차원을 넘어 연어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난 1925년 남한 최초의 연어 부화장이 있었던 영덕 옥시천입니다.
이곳 50천 부화장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폐쇄됐지만 1969년에 미국 기술자들이 영덕 강구항에 다시 부화장을 짓게 되면서 그 명맥을 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듬해부터 경상북도가 이곳에서 도립 부화장을 운영하면서 연어 인공부화 방류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1970년 영덕 강구 50천변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1996년 이곳 울진 왕비천으로 이전하여 연어 방류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연어 방류 사업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경북 동해안이 연어 회기에 남방 한계선 가까이 위치하다 보니 회기하는 어미 연어 숫자가 많지 않았고 알을 받아 치어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수온이 변화가 있어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방류를 했을 때 바로 적응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970년부터 포항 형산권과 영덕 50천, 울진 왕피천 등에 방류한 어린 연어는 무려 5천만 마리. 이 중 5만 5천여 마리가 어미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류 초기인 1980년까지는 연어 회귀율이 0.17%에 불과했지만 2010년부터는 평균 회귀율이 0.72%로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연어의 쓰임새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미 연어는 헐값에 팔리거나 연어포로 가공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최근에는 연어 정액에서 추출한 DNA로 의약품과 화장품을 만들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이런 걸 위해서는 지금 의약품 개발이나 아니면 뭐 가공식품 개발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좀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입 연어 소비를 대체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첨연어보다 맛이 훨씬 뛰어난 심화 연어 보급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연어 방류 역사 100년. 그동안 치어 방류 기술 개발과 생태 연구는 많이 진행됐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개체수를 더 늘리고 연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시민과 관광 관련 단체의 참여로 10년 전에 선정한 포항시 미경을 재선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포항시 미경은 호미반도 해안둘레길과 포항 운하,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 철길숲 불해정원,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가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선정된 포항시 미경을 내일 2019 포항 방문회 선포식에서 대내외에 알리고 500만 명 미만인 관광객을 700만 명으로 늘리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보조금은 단독주택 주민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의 50% 안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는 배관 100m당 46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그 이하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홍역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는데 최근 경북에서도 홍역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치사율은 낮지만 공기를 통해 쉽게 감염되는 질병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경북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1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자녀 간병을 위해 대구의 한 병원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대구 파티마 병원에 근무하는 30대 간호사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경북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홍역 확진자는 모두 2명. 경북과 생활권이 밀접한 대구에서 홍역에 감염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북도는 접촉자 관리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격리 입원 병상으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지정 완료했습니다.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상당수가 20, 30대의 성인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에 예방접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 번 시행받았을 성인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 예방접종의 감수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홍역은 치사율이 높은 질병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약한 일부 환자는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열과 기침,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초등 돌봄교실 10개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50개 더 늘립니다. 국비 15억 원을 들여 시설을 확충하고 돌봄 전담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자체 재원을 더 투입하는 등 모두 40여 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돌봄교실 50개가 더 조성되면 교실마다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덕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 영덕 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할인 구매는 1인당 한 달 최대 50만 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우체국을 제외한 지역 금융기관에서 구입해 식당과 주유소, 소매점 등 1,1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속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베끼라는 의미입니다. 사진가들의 렌즈 속 포항바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노지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오랫동안 철책에 갇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거친 바위. 사진가가 아찔한 낭떠러지를 걸어다니며 담아낸 비경입니다. 렌즈를 보지 않고 셔터를 눌러 송도의 풍경을 낯설게 포착해내고 영일대 수욕장에서의 한 컷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포항에서 활동하는 사진가 8명이 포항바다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사진전입니다. 포항을 상징하는 정체성이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처럼 이번 전시에 초대된 작가들이 포항 사진계에 넉넉한 그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포항 중앙상가에 위치한 아트갤러리 빛은 꾸준한 기획전과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새해 첫 기획전을 통해 포항 문화의 정체성과 방향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만한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포항 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가 포항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고 부산 국제 비디오 아트 페스티벌 전이 포항 시립중앙아트홀에서 비누조각가 신미경의 오래된 미래전이 경주 의양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노지연입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서명 참가자가 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청와대에 이를 전달하고 답변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명에 참가한 국민은 온라인 16만 4천여 명과 오프라인 8만 2천여 명 등 24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밤사이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면서 오늘 대기의 질이 최악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외출을 하실 때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낮 동안 연무나 방무가 남을 수 있겠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포근한 날씨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9도, 영덕 10도, 포항과 경주가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낮 동안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오전 한때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